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5월 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요. 5시 40분입니다. 제가 장 마감 치고 집에 와가지고, 단일가 거래할 때, 비중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되나? 오늘 옵션 만기인데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근데 많이 팔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은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하자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도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오늘 매도 행태가 조금 석연치 않아요. 일단은 그 장이 우르르 한 12시쯤 돼가지고 이제 12시쯤 돼가지고 한 11시 30분? 11시 30분? 그죠? 그때부터 이제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 대통령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우르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뉴스도 나오는 것도 없고 기사 나오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저도 일은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밸류업 때문에 문제가 생겼나?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빠졌거든요. 아니면 우리나라 추경 때문에 그런가? 추경을 한다 그러면 금리 못 버티죠. 그죠? 지금 돈을 긴축을 해야 될 때지 돈을 풀 때가 아니거든요. 뭔가 얘기가 나온 것 같았으니까 이게 우르르 무너졌는데 그래가지고 저걸 좀 확인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확인이 안 돼요. 그냥 옵션 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주도는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이 9일이고요. 레버리지를 아까 전에 샀어요. 10% 정도 더 매집을 했거든요. 코스닥 무너지는 거 보고, 코스닥 오늘 무너지면 안 되는데, 참나. 이 코스닥이, 근데 또 코스닥이 생각보다 견조했어요. 생각보다. 무너지면 코스닥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견조했다. 그래가지고, 코스닥 비중을 줄이지는 않았고, 코스피는 오히려 지금 조정받으면 조금 더 살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석연치 않았어요. 근데 일단 사놓고 그 다음에 장 마감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일단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단일가에 정리를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옵션 만기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주도는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20%씩 지금 매집이 돼 있거든요. 뭐 내일 되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이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 일단은 저는 지금 상황이 지금 지수도 높고 그죠? 너무 고점에서 이 레버리지에 투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주돈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쉽사리 빠질 장이 아니다. 뭐 아니죠. 뭐 여기서 또 이제 반락이 일어나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냥 한 1조 같은 때리면서 밑으로 내려 꽂으면 그 바로 고퍼스 타야죠. 아,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거 댓글이 달려놓으셨는데, 댓글이 달려놓으신 게 아니죠.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여기 보니까 의미 있는 게 5월 15일 이후에 레버 진입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이거 15일 날 뭐가 있나 그랬더니 CPI가 있네요. 그죠? 근데 이번 CPI는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충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CPI, 인플레이션이 좀 이렇게, 인플레이 상승률이 좀 낮아졌다라는 CPI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미국이, 소비가 많이 위축돼 있다. 그죠? 소비가 많이 위축돼 있다. 미국 사람들도 이제 싼 거를 많이 사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그동안에 미국 사람들이 썼던 소비 행태가 많이 바뀌었다. 일단은 코로나 때, 많이 저축해 놓은 돈, 그리고 조기 은퇴하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을 다 써가지고 이제 월급 가지고 사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미국 가면 난리가 아니래요. 그런 거 봐서는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잦아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5월 15일 이후에 레버 진입. 저도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그리고 21선 켜놓고 자꾸 31선이라고 아니에요. 31선이에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 31선 맞습니다. 이게 안 바뀌어 숫자가 이게 맞아요. 31선 맞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세팅을 또 깨끗하게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댓글 너무 감사하고요. 15일, 15일 의미 있습니다. 이거 보기 전에 일단은 요거부터 볼게요. 오늘 일단은 장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거진 2%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팔았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거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장 마감 돼야지 나오니까 그 집에 와가지고 이걸 부랴부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얼마 안 팔았어요. 외국인들 100만 주 팔았어요. 그동안에 사들인 게 있는데. 그죠? 이거 가지고 2%가 빠졌다? 그죠? 차트만 봐서는
그건 의미 없는 상승이 돼버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올라간 게 의미 없는 상승이 된 것처럼 음봉이 훅 나왔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100만 주. 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패턴이에요. 일단은 선물을 장 시작하면서 후드로 팬 게 아니라 5분으로 보면 장 시작해가지고는요, 그냥 사든 팔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10시 30분부터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장이 쑥 빠진 거를, 이거를 봐서는 거진 3,800, 3,000, 3,200, 3,400. 그죠? 여기까지 갑자기 10시 50분까지 많이 뺐다가 사들였다가, 제가는 11시 30분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뺀 것 같았거든요. 우르르 무너진 게. 잠깐만, 그 차트 보면 알죠? 그죠? 5분봉으로 보면, 그지? 여기서부터 무너졌는데, 잠깐만, 여기서부터 무너졌다고 해야 되나? 11시네요, 11시. 11시부터 무너졌네. 제가 11시 30분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11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물을 후루룩 팼겠죠. 어? 선물을 후루룩 팼어요. 11시부터 무너졌어요. 11시 보면 3천, 여기도 이제 3천 개 정도 매도를 쳤는데, 여기서부터 주구장창해서 몇 개까지 아니라 8천 개, 9천 개, 그죠? 9천 개까지 했다가, 동시호가 때 갑자기 후룩 말아 올려가지고 동시호가 때 7,000개, 7,700개, 여기 7,200개, 그러더니 마감 쳤을 때는 6,000개. 그죠? 오늘 뭐 선물 옵션 만기니까 뭐 패턴이야 뭐. 그래서 옵션 만기 때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냥 빼는 패턴은 또 처음 보네. 그동안에 이런 패턴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현물도 이렇게 보면 11시, 그죠? 11시부터 본격적으로 뺐네요. 현물은 11시 반부터 빼기 시작했네. 그죠? 여기 보니까 11시에 빼기 시작한 게 아니라 11시 반부터 빼기 시작했네. 본격적으로. 그래서 훅 빼가지고 나중에는 4,000개까지 뺐다가 동시호가 때 3,500개 됐다가, 그죠? 3,500개로 이걸 끝냈네. 1,000개 정도 차이 났네. 그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옵션 만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앞뒤가 좀 안 맞더라고요. 조금 이게 좀 이상한데. 어? 이상한데? 근데 사실 지금 많은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거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래서 월요일 날이 아쉽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상승하고 화요일 날 상승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거. 이게 뭐 그 일일 천하잖아요. 하루 딱 상승하고 끝나버렸잖아요, 지금. 우리 차트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워요. 음. 근데 또 뭐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많이 또 요동치진 않았거든요. 많이 상승분에 대해서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딱히 추세 하락이라고 생각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비중을 정리를 해야 되나? 일단은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내일 팔면 내일 정리하려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10% 매집한 것도 사실 좀 매집을 하고 싶었는데 외국인들이 이 정도 빼면서 매집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조정 한번 나오면 그때 매집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옵션 만기에서 오늘 참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방향이 안 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대차하고 하이닉스가 현대차하고 기아가 많이 빠졌어요. 다른 거는 생각을 못 하겠는데 얘네들이 많이 빠졌다는 게 조금 침침해요. 얘네들이, 현대하고 얘네들이. 이게 도대체 5분봉, 1분봉을 한번 봐야지. 1분봉. 1분봉 다 안 나오네. 500개로 만들고, 그러면 1분봉 5월 9일, 그죠? 그러면 뭐야 이거, 10시. 좀 빠지긴 빠졌네. 맞나? 10시 현대차 1분. 안 되겠다. 5분 5분봉 현대차 5월 9일. 얘 시작하면서 빠졌네. 시작하면서 빠져가지고 9시, 10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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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11시네요. 딱히 무슨 뭐 대통령이 무슨 얘기해가지고 빠진 것 같지도 않네요. 여기 딱 여기가 11시네요. 여기 그냥 빠진 거고. 빠지기 시작했네. 기아도 그런가? 기아도 그러네요. 장 시작하면서 빼버렸네.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장 시작하면서 그냥 빼버렸다. 그래가지고 주도는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그제,
화요일 날 상승한 거를 거진 뭐 힘없이 너무 이게 어? 내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내일 한번 더 보려고요. 그리고 오늘 그 코스닥이 생각보다 견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개미들이 좀 붙었나 했더니 15조. 그죠? 조금 더 사들였어요. 좀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별로 또 팔지를 않았어요. 그죠? 외국인들이 230억 뭐 사고 팔고 그냥 와리가리 하지도 않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지수는 전체적으로 좀 밀려가지고 오늘 옵션 만기라는 어떠한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만 버텼지 옵션 만기일이 아니었으면요 저 비중 조절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한번 보자.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버틸 만한데 코스닥이 오를 자리에서 지금 못 올라가가지고 좀 불안불안해요. 이거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되나? 근데 한 번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만약 이거 뚫고 전거 뚫고만 나간다 그러면 코스닥 한 번 나올 것 같은데 이 개미들이 좀 뭉쳐야 되는데 그죠? 테슬라도 좀 비리비리하고 오늘 저녁에도 조금 비리비리할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오늘 장이야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저녁에는 뭐 유튜브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도대체 옵션 만기가 어떻게 된 거고 왜 오늘 뺐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 희한하게 발표하는 시간에 이제 주가가 우르르 무너졌으니까 혹시 어떠한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발표에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무슨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슬슬 나와야 되는데 이 정확히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없죠. 그죠? 대통령 무서워가지고 뭐 얘기들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추세 이탈 뭐 그런 거를 생각하기는 않아요. 주도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버틸만 하다. 근데 외국인들이 갑자기 뺐는데 그죠? 갑자기 뺐는데 야 이거 외국인들 패턴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지는데 그죠? 뭐 아니 얘는 현물은 그렇다고 쳐요. 현물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후드로 패면 지금 얘네들이 선물 가지고 후드로 팰 수 있는데 어저께 7천 개를 왜 샀나요? 그리고 어저께 7천 개를 사들이면서 선물 7천 개를 사들이면서 주가가 또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6천 개를 팔아가지고 아까 전에 한 8천 개, 9천 개까지 팔았죠. 9천 개를 팔아 되는데 주가가 슬금슬금 밀렸다. 야, 역시 힘이 없다. 외국인들이 한번 작업 들어간다 그러면 야, 이거 뭐 진짜 방향성이 요동이 치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기세를 오늘도 이제 하락을 했지만 이 기세를 틈타 가지고 외국인들이 내일부터 또 밀어버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선물 가지고 진짜 한 뭐 1조만 밀어버리면 그죠? 한 만 계약만 밀어버리면 어? 어. 한 만 개만 밀어버리면 그냥 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이제 급하게 또 곧버스를 타야 되는 지금 적어 있는 거 싸그리 정리를 해야죠. 근데 외국인들의 패턴이 그렇게 움직여질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들 왜 그랬지 하는 게 이거예요. 5월 7일. 5월 7일 행태를 지금 아무리 그 뭐 좀 알아보려고 해도 얘네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또 사실 이런 거를 좀 경제 쪽이라든지 증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버라든지 저도 유튜버긴 하지만 저는 뭐 모르니까 그리고 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정보력이 있고 여의도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죠? 7일 날 거진 3조 가까이 현물 선물해가지고 3조 가까이가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하니까 나 몰라라 하니까 그러면서 지금 또 계속해가지고 이제 안 좋은 얘기하고 변동성이 커지겠다는 둥. 뭐 오늘 주가가 빠지고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해요.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데 외국인만 따라가야 되는데 외국인 따라가는데 지금 제가 주식을 사버렸으니까 참나 찜찜하고 그죠? 근데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조금 한번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게 주돈 스타일은 아닌데 주돈 스타일이었으면 벌써 이제 비중을 조절을 했어야 돼요. 비중을 조절을 했어야 되고 사실 주돈 같았으면 오전에 비리비리 할 때 외국인들 빠질 때 외국인들이 오전에 다 같이 빼고 있었거든요. 그죠? 외국인들 10시, 11시까지만 해도 빼고 있었어요. 오늘 아마 옵션 만기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한 9시 반까지 마이너스 외국인들이 빼다가 갑자기 이제 들어 올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10시까지도 그 모양새가 안 나왔으면 오늘 주동 같았으면 비중 조절을 했어요. 어? 코스닥도 똑같고 그죠? 10시까지도 이제 외국인들이 산다는 어떤 그 증거가 안 나왔거든요. 선물도 10시까지 딱 보면 10시까지 보면 그죠? 외국인들이 뭐
들어 올리겠다. 다시 상승을 시키겠다. 옵션 만기니까. 뭐 그런 모양이 안 나와가지고 이때면 주도는 모르겠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놔뒀겠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분명히 비중 주도 들어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이 지금 저는 그냥 버티고 있는데 갈 자리에서 못 간 거예요. 요거 시간봉을 이렇게 보면요. 좀 지우고 2평 지우고 볼펜만 딱 띄우면 그죠? 갈 자리에서 못 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수요일 7일이거든요. 7일 날. 이날 이거 뚫고 사실 나갔어야 이거. 이날 다시 이거 뚫고 위로 올라갔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밀렸죠. 그래가지고 비중 늘리면서 이거 밀렸을 때 비중 늘리면서 그 다음날 뜨겠지. 근데 그 다음날 이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 모양이 나와가지고 밀리고 올라갔길래 오후장에 이렇게 만들어 놨길래 그러면 내일은 이렇게 올라가겠지 했는데 오늘 또 밀려버렸잖아요. 저 비중 조절 들어가야 되는데 옵션 만기고 또 생각보다 오늘 견조했어요. 잘 버텼고 외국인들의 어떠한 매매 패턴도 그렇게 뭐 대규모 매도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기관들이 아주 그냥 지리하게 팔아대서 그렇지 저 개간 놈들 아주 그냥 쟤네들은 욕 먹어야 돼요. 기관들은.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했다. 그리고 뭐 항생도 오늘 또 뜨기 시작했고 항생 또 날아가고요. 그죠? 1.1%또 상승했고 지금 환율이 조금 상승을 했어요. 1,700원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환율이 주가가 빠져서 올라간 건지 환율이 올라가서 주가가 빠진 건지 그죠? 요것도 이제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환율을 약간 좀 뒤로 밀자 그랬잖아요. 지금 환율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도 이제 뭐 미국, 일본, 우리나라 그 이제 그 환율에 아주 예민한 외환 당국들이 이거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배제를 시켜야 돼요. 왜냐면 환율이 올라갈 때도 외국인들은 사들였거든요. 어제까지도. 그죠? 근데 오늘은 팔았으니까 내일 또 이제 답이 나오겠죠. 내일 금요일이니까. 그래요. 조금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후에 집에 와가지고 단일가에 저거를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뭐 딱히 딱히 어느 면에서 환율 빼고 나서는 어느 면에서 지금 다시 저거를 정리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지금 안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만 더 가보기로 했습니다. 뭐 내일이면 답이 나오겠죠. 일단은 옵션 만기라는 이벤트는 끝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미국장 있잖아요. 어제 미국장도 과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 뭐 뉴스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고 나왔는데, 미국이 뭐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 실적에 막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 없다 막 이렇게 하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없다. 당분간 금리 인하가 없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현 금리가 굉장히 오래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그러면 현 금리가 오래 유지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좋을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항상 뭐 고퍼스 쪽에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고퍼스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서 대비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장도 저 다우가 이제 상승하고 그나마 좀 많이 하락한 게 이제 나스닥인데 뭐 별로 그렇게 차트상으로 나쁘지 않죠. 갑자기 우르르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견조하고 셌는데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무너진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죠? 지금 뭐 그런 징조들이 거진 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뭐 테슬라가 지금 한번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는데 아니 이 상승분 갭을 이렇게 띄우고 했으면 조정 충분히 받아야죠. 그죠? 오늘까지 조정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올 악지 다 나왔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우상향으로 쭉쭉쭉 뻗어 나갈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엔비디아 과히 떨어질 것 같고 지금 뭐 미국에서 나오는 오늘 아침에 미국장 마감하는 뉴스를 들었는데 거의 뭐 굉장히 안 좋은 뉴스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주식 차트의 움직임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쏘쏘했어요. 그러면서 뭐 지금 포모 때문에 주가가 이 정도 형성이 돼가지고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일단은 눈으로 확인해야죠. 차트 무너지고 나서 고퍼스 타도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머징 시장이 우리장 무너지면서 이머징 시장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베트남도 견조해요. 그죠? 베트남도 견조합니다. 그리고 뭐 필리핀.
필리핀이 좀 빠졌는데 얘는 뭐 대중 없으니까. 그리고 호주가 좀 빠졌는데 그동안에 갑자기 제가 그랬죠. 어제 그제 갑자기 호주가 1%가 상승한 거예요. 왜 상승을 했지? 이게 사실 호주는 원자재 그 시장 움직임 보려고 이거 보는 그 국가인데 근데 오늘 또 의미 없이 또 장 시작하면서 또 1%가 빠졌어요. 그 내부적인 무슨 문제가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인도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죠. 인도가 또 오늘 1%가 넘게 빠졌거든요. 지금도 계속 빠지는 중인데 인도가 그죠? 인도가 많이 올라서 빠진다? 글쎄요. 뭐 전저 라인까지 다 왔는데 바닥권까지 다 왔는데 요것도 한번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죠. 그죠? 근데 오늘까지는 별로 그냥 그죠? 지금 유로스톡스 50이 현재 시간 6시인데 0.31% 그죠? 어제까지 올라왔어요. 어휴, 세요. 지금 장은 다 셉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이 오늘 이게 밀린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밀렸을까? 옵션 때문에 밀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상한 거예요. 그죠? 중간에 이제 뭐 대통령 연설도 있었고, 그러면서 뭐, 외국인들이 또, 어? 조정을 하는데 주가를 이제 하방으로 밀어버리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왔어요. 그거 9천억? 선물을 9천억을 때렸으니까. 근데 돈을 태운 거에 비해서는 지금 지수가 밀림이 덜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간에 낑긴 게 뭐냐면 연기금이 낑겼어요. 연기금이 이렇게 보시면 연기금이 선물이 아니라 계속 사들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1시 30분까지 2,300억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들였어요. 근데 나중에 동시효과 때는 다 팔아버렸네. 도대체 뭘 넘긴 거야? 도대체 뭘 팔 거야 도대체? 그죠? 연기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관은요 믿을 게 못 됩니다. 이게 뭐 연기금이라 해서 뭐 국민연금도 있고 사학연금도 있고 그러는데 돈 앞에서는요 이게 기관이잖아요 기관 그죠? 어떠한 베이스가 돼가지고 이 증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얘네들도 단타치고 지금 선물 옵션 가지고 아주 그냥 어? 그러니까 이 규모에 비해서 푼돈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우리나라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관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 믿어요. 외국인들만 믿습니다. 외국인들. 그렇다. 그리고 뭐 이색적으로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 고갱이 탁배 뭐 그냥 변화도 없고 그죠? 신용등 지금 우리 주도는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개미들. 응? 이 개미들이 지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개미들이 들어와야지 주가에 어떤 방향성이라도 나오고 그죠? 외국인들도 그래야지 뭐 신이 나가지고 더 투자를 한다든지 더 빼든지 뭘 하질 않겠습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없어버리면요 다 떠나요. 분명히 변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가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느냐? 그것도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지고 주도는요,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 20%씩 오늘 10% 매집해가지고 20%씩 나스닥 10%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갈 방향이고 그 다음에 고버스는 지금 상황에서는 뷰가 안 나오죠. 그죠? 레버리지도 딱히 야 이거 진짜 전고 뚫고 2,800 뚫고 날라가겠다 그런 거보다는 지금 지수도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지금 지수가 2,712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이게 뭐 2,800 가겠다 이 뷰가 아니라 지금은 하락하는 이게 순식간에 꽉 막혀버린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 번에 확 사버리면서 저 외국인들의 그저께 외국인들의 매집세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저 주식만큼은 살려야겠다. 그죠? 나스닥, 뭐 S&P 500, 다우만큼은 살려야겠다 이런 거. 그다음에 환율 움직임. 이게 지금 그냥 자연적으로 놓고 경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경제 원리대로 움직이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외압이 들어오는 장이거든요. 외압이 들어온다 그러면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그죠? 누군가의 의도대로 누군가의 방향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인데 대선이 11월 3일인가 그러죠? 11월 초인데 11월 3일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대선 직전 3개월 전에 그때 주가가 상승이고 경기가 상승 국면이라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대요. 근데 그때 무너지면 지금 대통령이 되기가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옐런이 아주 그냥 미친 짓을 한다고 유튜브에서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환율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그냥 저 트럼프만 제끼면 된다, 이기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사악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 지금 움직임이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 움직임을 봐가지고 이런 걸 봐가지고도 그게 맞다라고 한다 그러면 3개월 전이면 6월 달이에요. 그죠? 10월 달, 9월 달, 8월 달, 7월 달이네. 그러면 6월 달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그 상식적으로 아니 상식이 아니죠. 그 전에 이제 그 떠돌는 소문, 그 다음에 그게 야 이거 위험하다라고 했던 게 이제 그 5월 달, 6월 달에 옐런이 미국 국채 그것도 장기물 대량 발행, 이걸 성공을 시켜야 된다. 그죠? 이때 나온 재원 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겠다. 그죠?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미국 정계라든지 이쪽의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는 유튜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그죠? 음. 그런 거를 종합해 본다 그러면 최소한 5월 달 벌써 지나갔죠. 6월 달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한 번에 변곡점이 있다 그래도 만약 변곡점 없이 그냥 6월 달부터 치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지표 나오는 거 뭐 지금 미국이 지표 조작까지 했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솔직히 믿질 않습니다. 믿질 않아요. 그런 거 주도는 그런 걸 믿질 않고 그 지금 나오는 데이터 그리고 돈의 흐름 이런 걸 봐서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데 그죠? 그걸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돈을 풀겠다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미국자 괜찮아질 겁니다. 그죠? 의지가 있다 그러면요 실현이 돼요. 저거를 반대하고 나올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력이 누구냐는 거죠. 그죠? 누가 감히 미국 정부에 반해가지고 반대로 배팅을 하겠습니까?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근데 저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뽀그러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엄청난 거예요. 하방이 그냥 순식간에 확 열릴 겁니다. 어느 한 군데 뽀그라진다 그러면. 그죠? 금리가 인하인데 금리가 만약에 진짜 저 무리수를 써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심한데도 금리 인하를 해버리잖아요. 만약에 6월 달에 금리 인하 발표 난다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러면요, 이 장이 어느 쪽으로 변하냐면 우리나라 PF 대출 사태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PF 대출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요? 이자율. 이자율이 낮아진다라는 희망이 있다? 돈이라는 거 신용에 의하고 기대에 의해 가지고 돈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자율이 낮아진다? 계속해서 낮아질 것이다? PF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건설 경기 살아나죠. 순식간에.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건설회사들이. PF 대출이 터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가가 그냥 그러면 PF라는 단어는 순식간에 수면 아래로 싹 내려가면서 주가는 우상향으로 뽕 날아가는 거죠. 그죠?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뉴스라든지 지금 내재되어 있는 악재 가지고는 2800이 넘어간다? 전고를 뚫는다? 이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하방이 없어요. 지금 나오는 뉴스 굉장히 불안하고 다 안 좋은데 하방이 없어요. 만약 지금 이 상태에서 차트가 꺾인다든지 아니면 환율이 치솟는다든지 다시 1,400원대로 간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환율이 1,400원 간다 그러면요. 그거 트리거입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정부에서 제재를 안 한 거죠. 그죠? 아니면 정부의 무능함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때 하방 열리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열릴 거예요. 그냥 폭락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고버스 타면 되죠. 그죠? 그것도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상향이에요. 슬근슬근 2,800까지 넘어가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전고 뚫고 나가고 이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그 모양새가 나오고 뉴스가 어느 순간에 반전이 돼버린다. 그동안의 걱정거리가 다 기우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개미들 따라붙고 포모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제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 끝나고 미국 선거 끝나고 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버스를 준비하는 거죠. 그죠? 금리 인하, 미리 금리 인하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던 거. 그죠?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뭐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 아구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스태그까지 간다 그러면 진짜 작살 나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지금 이제 대선 때문에 옐런이 진짜 그 바이든 대통령을 시키려고 그냥 있는 수 없는 수 다 짜집기 해놓고 뭐 했어요.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 딱 됐어.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아니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계속 그 정책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추경해야 돼요. 지금 서민들 다 죽어나가고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서 추경해야 되는데 추경 못합니다. 추경했다가는 난리 나요.
그죠? 국채 날아갑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산지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퍼스는 조금 더 뒤로 미루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요. 어느 순간에 이제 트리거가 딱 작용해가지고 코퍼스 문이 확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생각하는데 강칠천 선생이 다시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내일 트리거가 딱 트리거를 건들 수도 있어요. 누군가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는데 내일이 될지 그게 한 달 후가 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 이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고버스는 지금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래요. 음. 그리고 지금 만약에 조정받아서 떨어지려고 그랬으면 미국도 벌써 떨어졌어야 되고 벌써 조정을 받았어야 되고 미국 지금 정고 뚫고 나가면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도 이제 정고 뚫고 나가기 직전이에요. 뚫고 나갈 나갈 것 같아요. 그게 누가 먼저 뚫고 나가느냐? 나스닥이잖아요. 나스닥 다 왔잖아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이거 800 뚫기 바로 직전이에요. 응? 어디 보자 나스닥. 그죠? 바로예요, 바로. 얘 이거 만약에 전고 뚫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따라붙죠, 다. 어? 누가 여기다 대고 고버스 얘기를 해요? 어? 누가 여기다 대고 경기 위축에 대해 얘기를 합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작업이 들어가겠죠. 파월도 동참해야 되고, 옐런도 동참해야 되고, 그죠? 채권 그거 발행을 해서 채권 흥행을 하려고 그러면 각 국가들한테 압력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유튜브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채를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그 흥행 실패하라고. 망하라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유리할지 아니면 바이든이 유리할지.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 된다 그러면요. 관세 60%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기우겠죠.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근데 일단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후가시 아닙니까? 겁나죠. 제가 옛날 이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후카시라는 단어가 옛날 단어예요. 액셀레테로 웅웅웅 하는 걸 후카시라고 그러거든요. 일본어죠. 저도 좀 오래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말이 길었네요. 아이고, 30분. 이거 어떻게 10분 안에 끝내는 방법이 없나? 참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주도는 계속해서 레버리지로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뭐 내일 돼가지고 뭐 뷰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리고 내일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어요. 하루 왕창 사고 하루 왕창 팔고 글쎄요. 옵션 만기 때문에 그랬다? 참나. 이런 거 옵션 만기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30일 선이에요. 보세요. 확인시켜 드린다 그랬죠? 어? 요 요렇게 요거 31선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게 31선이잖아요. 어디 있어? 31선. 어느 거냐? 이거 31선. 그죠? 21선은 요거 볼벤 가운데 게 21선이고 31선. 제가 21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요게 61선이잖아요. 그 제가 이거를 31로 만들어 볼게요. 그죠? 이거 31선이에요, 지금. 그죠? 31선 똑같잖아. 근데 얘는 60으로 나온다니까 요거 때문에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껐다가 켜야지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인베스팅 뭐 공짜로 쓰니까 할 말 없습니다. 인베스팅 좋아요. 그죠? 61선 다시 나왔죠. 그죠? 그거 31선 아까 전에 했고. 그렇게 아닌가? 바뀌네? 그러면 얘도 얘는 안 바뀌었는데? 그죠? 이 90이라 나오고 31선 설정됐죠? 근데 얘는 30일인데? 아, 이거를 이거를 한 상태에서 이걸 30이라고 해야지 이게 아닌데? 41로 만들어봐. 이걸 킨 상태에서 이걸 해야지 바뀌는구나. 그러네요. 잠깐만. 원래대로 해놔. 90. 이 상태에서. 오케이. 이 상태에서는 바꿔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안 바뀌어요. 근데 이 라인은 지금 60일 라인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라인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아니지, 이건 31구. 그지? 라인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60, 아니, 41로 해놓고, 40 바뀌었죠. 다시 60으로 해놔야지. 아,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바뀌네요. 이 숫자가. 그렇습니다. 이런 디테일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주돈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